이제 지난 주말에 윤곽이 조금씩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왔던 이재명 정부의 초기 내각 인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 부처 장관의 후보자 지명이 있었는데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아무래도 이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우선 중진 정성우 윤호중 의원이 지명이 됐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민정수석의 봉욱 전 대검 차장까지 사법과 검찰 개혁을 완수할 트로이카가 완성됐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정성우, 윤호중 두 후보자 이야기를 하자면 한 명은 이른바 친명계 좌장, 또 한 사람은 지난 대선의 총괄선대 본부장, 대통령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함께해왔던 두 사람인데 스타일도 좀 많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고요. 어떤 두 의원 간의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한다는 차원일까요? 네, 시너지도 있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 인사 1원칙, 그냥 일관성입니다. 유능함. 그러니까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친소관계가 아니고 일을 잘하는 거, 그래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 것이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저도 그 인터뷰에서 보면 본인은 내각에 들어갈 의사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예.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가신 거 보면 법무부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검찰 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인데 일련의 사태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그 속도를 좀 더 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녹취록도 4년 동안 밝히지 못한 것이 정권이 바뀌면서 한 달 만에 녹취록이 발견됐고요. 네.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청사진에 대해서도 정반대 의견 그리고 태도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아직까지 또 문제가 있구나. 더욱더 예. 중요한 거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그냥 국민의힘 시의원이 고발을 하니 그 다음 날 배당을 해버립니다. 이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그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라는 메신저가 굉장히 온화하고 합리적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것이 정말 개혁이구나. 네. 사심이 없는 개혁이구나. 그리고 속도 조절했기 때문에 이분이 속도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절실하구나. 그래서 저는 의외로 검찰 개혁이 더 빨리 진행될 네. 거라고 판단되고요.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는 윤호중 이제 장관 후보자죠. 이분은 정책통이기도 하고 경제통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예가 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후보 시절에 이게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국토 균형적인 정책을 봤을 때 신임하기 때문에 윤호중 이제 장관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두 현역 의원 출신의 법무부 행안부 장관이 각각 수사 또 기사권 분리 이 핵심적인 부분에 총대를 메고 좀 추진을 하면 이제 봉욱 민정수석이 이걸 좀 뒷받침한다는 그림. 검찰 인사인데 또 기획통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구상도 좀 가능하고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사법 검찰 개혁 구상도 본격화되지 않을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사람 가운데 특히 원조 친명계 7인회 좌장으로 알려졌던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40년 가까이 인연이 아주 각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 발언들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분 저한테 죄 하나 진 거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판검사에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랬는데 또 운동하자고 깨워가지고 저를 이 길로 끌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다른 분입니다. 제가 아니고. 공범이요, 공범. 예, 공범 중에 한 사람이죠, 그냥. 네, 네. 그럼 그러니까 또 대통령 후보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뭐 그저분 또 성공하실 겁니다. 정성호 의원이 아주 저한테 그래. 말 좀 그만해라. 꼬투리 잡히지 않냐. 그 써놓은 것만 읽어라. 진짜 써놓은 거 안 읽잖아요. 맨날 이렇게 줘요. 써놓은 거 읽으라고. 그 87년도 군사독재 하에서 판검사가 될 수 있음에도 그 길로 가지 않고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그 소년 노동자 출신의 연수생이 바로 그 동네 가서 변호사 개혁해갖고 일부 한대에 그 길로 갔다는 거, 전 그걸 높이 평가해요, 제가 이재명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건 딱 그겁니다. 네, 이거 뭐 두 사람 간의 브로맨스라고 불러야 될까요? 일단 진짜 사석에서는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른다고 하니까요. 한편으로는 중간에 이제 잔소리 노래도 나왔지만 뭐 잔소리인지 쓴소리인지 자주해서 한때는 사이가 멀어진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초기 내각의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자, 정성호 의원의 법무부 장관 내정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호 의원 지금 바로 국회 오선하시고 이제 국회의원 하시는 건데 예. 지금 다른 분들 이제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윤호중 의원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또 국세청장도 그렇고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 사정기관에 다 장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사정기관을 통해서 뭔가 정치적으로는 결단을 내릴 수 있겠다. 정치적으로 뭔가 기획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냄새가 좀 납니다. 그리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곧 만들어지거든요. 예. 지금 원래는 기존에는 검찰총장만 할 수 있는데
법무부 장관도 검사를 징계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정성호 의원이 사석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야 된다. 어떻게 없애냐? 공소를 취소하면 없앨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검사들이 내가 본인이 지휘한 거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없던 권한이지만 이게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사로 직접 징계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정말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그 미션 하나로 법무부 장관이 된 게 아니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현역 의원들 8명씩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국무위원들로 한 거는 대통령제를 부인하는 의원 내각제를 만든 거고 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손에 모두 행정부와 입법부를 다 쥐고 가겠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불합리하고 특히 사법 리스크 이거를 정성호 의원이 해결하는 그런 해결사 역할로 법무부 장관 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여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자면 이번 인선의 특징이 이제 최근 정권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좀 많이 투입이 됐다. 아무래도 이제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다 보니까 초기에 손발을 맞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이유일 텐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많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19개 부처 가운데 지금 17곳의 인선이 마무리됐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현역 의원이 장관만 7명이니까 이제 거의 절반 가깝거든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겸직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의정 활동이라든지 입법 활동 이런 거 좀 소홀해지지 않겠느냐 우려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려가 되고 비판받아야 됩니다. 예. 저런 인사.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칭찬받는 인사예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잖아요. 인수위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돌아가 보면 그때는 경제가 그래도 1%, 2% 성장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1분기는 역성장입니다. 마이너스 성장.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말 유능함이 제일 1원칙이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현역 의원들 자체에서도 5선입니다. 초선 재선이 아니고 예. 5선이기 때문에 법무 사법개혁이라든지 경제 국토균형 발전 여러 가지 사항에서 검증을 받았고 또 어떻게 보면 때론 이제 그 검증의 입장에서 그리고 검증을 받는 입장에서 통과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앞서 국세청장 또 현역 의원이라고 비판하셨는데 국세차장입니다. 인광현 이 비례분이. 그러니까 국세차장이기 때문에 국세청장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으로 봤을 때 유능한 그리고 국세청장 출신이 예를 들어 뭐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가면 문제되겠죠. 그러나 예. 본인들이 해왔고 본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기 대선 인수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곧바로 대한민국 경제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현역 의원이 8명, 즉 조금 많을 수는 있지만 그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국민들께 납득할 것이다. 그리고 네. 2기, 3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1기 때는 지금 불가피하게 경제 예. 회복을 한 이후에는 2기, 3기 때는 좀 더 다양하게 하는데 뭐 그런 방침에 있어서는 현역 8명이 네.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초기 정권에서 네. 이제 검증된 현역 중진들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 또 이 밖에도 이제 행안부 장관설이 당초에 원래 유력하게 점쳐졌던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이 됐습니다. 이제 공직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된 셈인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실형산 인물이 공직에 다시 돌아온 거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모욕적이다. 전반적인 이번 정권의 인사를 두고 야당은 또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려의 시선이 가는 곳이 있는데요. 코로나 사령탑이었던 정은경 전 질병청장이요. 결국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이 됐습니다. 당초 이제 하마평에 무성했는데 개인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낙점이 된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 본인이 출근길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그 주식 보도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은경 질병청장 하면 코로나 시대 정말 상징적인 인물이었는데 그 힘을 선대위에 함께하면서 또 정권 창출에 보태오기도 했고요. 배우자가 코로나 시기에 관련주를 매입했고 이게 또 재산 신고가 누락이 됐다. 그래서 뭐 이해 충돌이라든지 이거 은폐 의혹 이런 것들이 불거진 상태인데 지난 며칠 새 대통령실은 본인 해명을 통해서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이 일단 기존의 언론에 알려진 게 사실관계와 좀 다른 점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바로잡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선이죠.
질병청장, 관리청장을 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위선적인 모습, 즉 남편을 통해서 본인이 발표하는 내용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마스크를 언제부터 착용 의무화한다, 손소독 언제부터 의무화한다, 예.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남편에게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근데 남편의 상 관련주가 전부 다 마스크 관련, 손소독제 관련,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에 집중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네. 큰 수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상 이거는 질병청장이 아니라 패밀리 비즈니스를 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받아야 될 마땅한 분인데 그런 분이 지금 나와서 저렇게 뻔뻔하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뻔합니다. 금액이 그 정도로 많지 않고 그보다 조금 적다. 이런 얘기 수준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은 출마할 때 굉장히 준비된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예. 생각 외로 준비가 덜 돼 있고 인재풀이 굉장히 좁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 많이 지금 배치되고 있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보훈 압박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사법 리스크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정당에서 최초로 피고인 겸 야당 대표로 했었는데 그런 야당 대표를 대선 주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원들의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 의원들에게 자기가 보훈을 하고 빚을 갚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을 빨리 저렇게 내각에 앉힌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